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또 출연했던 김성열 씨 모시고 오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라는 게 갈라놓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소개해 드린다면 탈북민 중에서 미국 가서 두 번째로 박사 받아오신 분이죠. 그리고 미국 가서 박사 받고 돌아오신 분은 첫 번째입니다. 한 분은 미국 계시죠? 예. 예, 그래서 탈북민 중 최초의 한국으로 온 미국 박사. 좀 복잡하다. 예, 근데 지난 시간에 이 탈북 스토리. 근데 이거 본인이 많이 긴장해 주셔가지고, 근데 겪을 건 다 겪었는데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소화를 좀 못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뭐 박사 놓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자, 탈북민 1호 박사가 그리고 미국의 랭킹에서 넘버 원으로 평가받는 시라큐스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박사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박사를 받고 배움의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러려면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가요? 그 한국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정치 변화가 북한의 대미 정책에 미친 요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 해도 되지. 미국 박사인데 영어로 해도 되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정도는 다 알아들어요. North Korea's policy toward United States라고 하고요. 근데 부제는 from rapprochement to confrontational diplomacy in 1970s, 1990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알아듣기는 어렵네요. 자, 그래서 그럼 요자는 동북아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요거는 좀 이게 유튜브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고, 탈북민 유튜브 기대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런 또 수준 높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감동 먹을지 몰라. 근데 자, 그래서 그 논문에서 북한의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 이렇게 몇 가지 언급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가 첫 번째 사건이 중미 대탕트입니다. 중미 대탕트.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반세기 전. 그 국교 정상화하는 그 사건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 닉슨 독트린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대충 기억하는 조얼라이하고 뭐 그다음에 키신저인가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핑퐁 위기 뭐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중미 대탕트 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러시아의 이 러시아의 어떤 그 침략, 그러니까 동유럽의 침략 이런 배경이 하나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배경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던 상황에서 이 69년도부터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어프로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후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이 틈새를 북한이 잘 이렇게 관찰을 했던 겁니다. 이 두 국가가 만나는 그래서 우리 대빵하고 저쪽 대빵하고 친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친형이 정말 친한 형이 이 저쪽 자기와 적이 되는 쪽이랑 이제 손을 잡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을 철저히 원수, 뭐 내부적으로는 뭐 지금도 거의 전쟁 이렇게 푸에블로 사건 뭐 그다음에 저 김신조 뭐 그 다 그 직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미국하고 통일정쟁 하다가 갑자기 그때 칠사남북 공동성명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중국 때문이다. 미국 중국이 가장 동맹국이었고 그리고 가장 그 자기를 서포트해줬던 국가가 이제 적으로 규정한 국가와 정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도 대미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님한테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미국한테 한 8개 조항에 되는 그 서한을 보냅니다. 이거를 미국에게 좀 전달해달라. 우리도 미국하고 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형님의 친구는 또 나도 친구를 지내드릴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지.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중국이 그거를 받고 미국에 전달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시 북한을 그냥 뭐 정상국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상국으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를 하죠. 그래서 북한은 그거를 이제 형님의 한계다. 형님이 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중국은 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러면서도 좀 배신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왔던 형이 그렇게 동생아 이런, 살펴주지도 않고. 그래서 북한이 직접 그 뉴욕 타임스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학자 이런 분들을 북평양에 초청한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은 핑퐁 외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북한은 인민 외교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해서 좀 미국 안의 여론을 좀 이렇게 좀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미국 그 의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서한을 보내는 거죠. 그 반세기 전부터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네. 아 이거 미국 부속 절전적 원수다라고 이 정권에서 다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김일성은 그때 당시 미국에 어프로치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료는 우드로 월슨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연구 기관이 있는데 동구권이나 뭐 루마니아나 그다음에 불가리아 그다음에 동독 이쪽 그 외교 문서가 최근에 다 이게 방출됐죠. 그래서 그게 영어로 다 번역돼 있고 거기 김일성하고 동유럽 국가의 그 외교관들과 나눈 대화들이 이 증거로 남아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는 대한민국 기자들도 좋아해요. 요즘에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하나 딱 따면 그 기사 쓰기 좋거든요. 그 발제 걱정 없이 잘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 보려니까 미국이 동생하고 친해지는 게 먼저겠다 해서 7.4 성명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세기 전의 교훈이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트럼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하고 친해지려니까 한국의 제안을 받아서 뭐 정상회담하고 어찌고 그런 관계에 그 70년대 그러니까 짝사랑 지금까지 쭉 짝사랑을 해왔던 거예요. 쭉 미국한테. 그리고 이 70년대 그때 실패하고 나서 독일 만행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90년대 초반에는 핵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 당시 NPT라고 하는 비핵 확산 이 체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1위였던 거거든요. 잠깐만, 핵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건 또 얘기합시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70년대도 미국하고 친해지려니까 한국을 징검다리로 건너 들어가서 미국하고 악수를 하려니까 온 거고 2018년에도 트럼프가 하니까 친해지려니까 한국을 징검다리로 이용했는데 결국 뭐 그 지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공로로 인해서 북한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당한 거지. 한국 정부가 막 구애한 데서 뭐 되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안 먹히니까 판문점 도끼 사건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거 나올 타이밍이 됐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4월 위기의 4월이라고 지금 전문가들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죠. 이제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 제7차 핵실험일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그래서 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국에서 박사 받아온 분이 지금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고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장을 해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거 그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 막 강의할 수 있어요. 이 전공이다 보니까요. 이 내용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이런 분들 진짜 우러러보게 되네. 난 영문과 나왔는데 이게 대학 가서 강의하라면 뭐 당연히 미국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순간 그 데탕트. 두 번째 순간.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한중 수교죠. 한중 수교. 그 전에 먼저 한러 수교가 있었고, 한러 수교. 그다음에 한중 수교가 있었고요. 노태우 시절에 북방 정책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두 형님이 또 이제 남한하고 이제는 또 치고 먹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모스크바에도 사람 보내고 저기 북경에도 사람 보내서 제발 우리가 미국 저놈들하고 이제 좀 손 잡은 다음에 이제 정상화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끼워달라 뭐 그 얘기죠. 예, 근데 뭐 교착 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거를 안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도 급해. 예, 문서를 보면 그렇죠. 그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 발전 때문에 한국이 꼭 필요했던 거고 외교 문서를 보면은 굉장히 북한이 화가 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중학교 때인데도 너무 파격적인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뭐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누구지? 중국이지? 뭐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인데 그 생각이 나요. 그 당시 노동신문을 보면은 달러에 사회주의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있고 굉장히 격하게 비판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북한 노동신문이 감정 자제를 못하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그 독자적인 길을 선택을 하죠. 이제 뭐 니도 가라, 니가 네, 알아서 할게. 우리 스스로 생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구랑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기존에는 무역할 때 이렇게 그 물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 경화 결제로 바뀌면서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미국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의를 끌겠다. 미국의 주의를 끌고 예. 그래서 92년도에 최초로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인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주기로 보면 72년, 92년, 20년 주기, 그 다음 주기는 25년. 근데 이번에 실패했잖아요, 트럼프하고. 네. 야, 또 20년 기다려야 되겠네. 하이무드가 대충 이렇게 주기설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쉽지를 않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연구를 하는 목적은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자. 예. 그 지금 정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만한 정세에 대해서 예상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차가운 평화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장기화 될 거예요. 장기화. 네. 아, 끔찍하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요. 북한은 이제 계속 도발을 하면서 지금은 예전에는 핵무기가 없었잖아요. 핵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두 무기가 번의 있죠. 법제화를 통해서 전략핵이라든지 뭐 전술핵을 지금 뭐 다- 수소탄까지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예. 저는 이거를 이제 균형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핵 무기 이미 보유했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 접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핵을 갖고 있는 북한한테 쉽게 핵만 갖고 있어요? 3대 세습까지 그 진짜 미국이 보기에 악질적인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면 예. 미국 학자라든지 미국 국민들의 시선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냥 깡패 국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놓은 자유주의 규범과 가치 그거를 훼손하는 깡패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하노이에 갔을 때도 미국의 여론은 미국 정말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폼페오라든지 존 볼튼이라든지 이런 그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절대로 딜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딜을 하면 무조건 미국 내 역풍이 여론이 받는다. 역풍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대통령도 그것도 바꾸긴 어렵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국 여론까지 살피다 온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즉 김정은은 없어지기 전에 답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예. 좀 유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보수가 아니고 진보 쪽이니까. 근데 오히려 진보가 더 강경파로 변하고 있는 입장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잘 들었습니다. 결론
한참 듣다 보니까 결론, 저 김정은 없어지기 전까지 답이 없다. 아, 김정은 너 큰일 났네. 예. 자, 이 뭐 국제 정치 얘기가 또 이게 들어보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래 강의가 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저 김정은 인헌한 답이 없다. 미국에서 배운 입장에서 박사 받고 오니까 결론 답이 없다. 이렇게 끝맺음 짓도록 하고, 자, 학술적인 얘기는 요만큼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